둘 다 빚을 줄여주는 건 맞는데 뭐가 다른 건가요? 개인 워크아웃, 금융기관과의 합의, 개인회생, 법원이 개입하는 강제 조정이죠. 그래서 포함되는 채무, 감면 범위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합의냐 법이냐 이 차이가 큰 거네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평 변호사 유영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평 최재훈 실장입니다. 요즘 그런 의뢰가 많이 있습니다. 빚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개인회생을 해야 되는 건지 개인 워크아웃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고민들이 많다라고 문의가 있는데, 오늘은 그 개인회생과 개인 워크아웃 어떤 상황에서 뭐가 맞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부터 가보죠. 둘 다 빚을 줄여주는 건 맞는데 뭐가 다른 건가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개인 워크아웃, 금융기관과의 합의, 개인회생, 법원이 개입하는 강제 조정이죠. 그래서 포함되는 채무, 감면 범위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합의냐 법이냐 이 차이가 큰 거네요. 그럼 워크아웃은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가볍다기보다는 회생보다는 간소하고 신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신청비가 저렴하고 절차가 간단하며 비교적 빠른 진행,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이자 전액 감액입니다. 이자 없이 써지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대신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90일 이상 연체해야 신청 가능하고 협약된 금융기관 채무만 가능합니다. 즉, 내 채무 중 사채, 지인돈, 일부 대부업, 세금 이런 건들은 채무조정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원금은 그대로 8년에서 10년 장기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완전 해결이 아니라 조금 나눠 갚는 느낌이네요. 어쨌든 이자만 감면되어도 꽤 큰 혜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워크아웃과 다르게 개인회생은 어떤 구조인가요? 개인회생은 훨씬 강력합니다. 연체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고 법원의 강제 조정, 그리고 핵심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 그 가용소득으로만 3년에서 5년 변제 이후에 나머지 채무 전부 탕감,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은행, 카드, 대부업, 사채, 지인돈, 세금 일부까지도 포함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한 워크아웃하고는 정말 구조가 다른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 차이가 크게 납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과적으로는 개인회생이 더 좋아 보입니다. 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회생은 비용 발생이 되고 서류가 많고 또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회생은 강력하지만 까다롭고 워크아웃은 편하지만 제한적이다. 이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체 전이나 초기에는 개인회생, 채무의 종류가 많다, 사채나 지인 채무를 포함해서 변제 기간이 짧다, 이거는 이제 개인회생. 반대로 비용 부담이 크다, 이러면 워크아웃. 절차 간단하게 가고 싶다, 워크아웃입니다. 그러면 상황별로 완전히 갈리네요. 이게 사례로 보면 진짜 바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 사항이 40대 직장인의 세후 월급 약 300만 원,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 1명, 이러면 이제 3인 가구가 되겠죠. 그래서 총 채무는 1억 500, 구성은 은행에 4천만 원, 카드 캐피탈 3천만 원, 대부업 2,500만 원, 지인 채무 1,000만 원. 현재 연체 시작은 일주일. 지금 계속 일주일이면 독촉 전화가 계속 지속되겠죠. 이 경우 바로 신청이 안 됩니다.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최소 90일의 연체 기록이 필요하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 카드 채무는 조정이 가능하지만 대부업이나 지인 채무 같은 경우는 개인 워크아웃으로는 감면이 전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지인과 대부업 채무는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월 납입액은 120에서 150만 원을 납부하지만 지인 채무나 대부업 채무는 계속 남아서 독촉이나 압류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건 약간 절반만 해결되는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개인회생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연체에 상관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 1주에서 2주 내 금지 명령이 나옵니다. 즉, 독촉이나 압류 이게 즉시 중단이 되고, 핵심은 3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25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 그러면 300만 원 수익에 250만 원을 제외하면 50만 원이 남는데, 이거를 이제 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가용소득으로 36개월을 변제한다면 이분의 같은 경우는 1,8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모두
탕감받을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장점이 있죠. 그렇다면 전체 1억이 넘는 채무 중에 1,500 정도만 상환을 하고 나머지는 다 탕감받는 거니까 네,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선택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런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신용은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둘 다 신용 하락은 맞지만 영구적인 건 아닙니다. 워크아웃은 약 2년 후 기록이 삭제되고 개인회생애 같은 경우는 면책 후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제도를 이용하는 동안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신용이 회복되는 구조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네요. 무조건 좋은 제도는 없고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 개인 회생은 강력한 해결, 개인 워크아웃은 안정적 분할 상환입니다. 지금 고민 중이신 분들은 채무 구조, 소득 포함한 가능한 채무 이거 먼저 정리해 보시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는 증가하고 독촉은 심화되기 때문에 가장 빠른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